안녕하세요. 골정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희입니다. 오늘은 흉곽 탈출 증후군이라는 또 여러분이 생소한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질환 또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환자분들이 잘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대생들한테도 이런 게 왔을 때 설명을 해줬으나 잘 따라오지를 못해서 수술까지 간 경우도 있고 이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걸 모르고 몇십 년간 어지러움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흉곽 탈출 증후군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요 아래쪽과 위쪽을 나오는데 이게 흉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흉곽에서 우리가 혈관이나 혹은 신경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눌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상지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 쪽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통은 타입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동맥형 타입, 그 다음에 정맥형 타입, 그 다음에 신경형 타입으로 나눠요. 그래서 동맥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피가 잘 안 가서 그냥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 손이 자꾸 차갑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말을 했을 때 소라시스 아울렛 신드롬에서 아테리얼 타입이다, 동맥형 타입이라고 말을 하고요. 정맥형 타입이라는 거는 손이 자꾸 부어요. 약간 따뜻하면서 부은 게 있고 차가우면서 붓는 게 있잖아요. 이 차갑다 이런 것들은 약간 동맥형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갑다 이거는 정맥형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90에서 95% 이상을 차지를 하는 게 신경형 타입이에요. 이쪽에서 상완신경총이라는 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머리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은 전부 다 목에서 나와요. 그럼 위에서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 흉곽 탈출 증후군 타입에서 이렇게 경추에서 생긴 갈비뼈가 있어요. 그게 서비칼 립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신경을 누른다든지 혹은 거기서 나오는 인대형 구조가 이런 신경을 누르게 됐을 때 혹은 혈관을 누르게 됐을 때 특정 신경을 자극을 하거나 혹은 특정 신경을 눌러서 그쪽으로 찌릿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혹은 힘이 빠진 것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이런 방향으로 아픈 것들, 즉 경추 7번, 8번, 그리고 흉추 1번을 우리가 인볼브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보통 정형외과에 가게 되면은 이것들을 수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갈비뼈를 절제를 하자, 뭐를 하자, 혹은 흉부외과에서도 하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거를 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술로 가는 경우는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럴 때 자세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진단이겠죠. 이 흉곽 탈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환자 중에서는 20대 초반도 있습니다. 즉 선천기형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꾸 서둘러요. 왜? 조금만 치료하면 별로 안 아프거든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흉곽 탈출 증후군은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났을 때는 계속 재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발했을 때 치료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큰 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즉 어지럼증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때는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혹은 불필요한 수술을 많이 받고 나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섞여가지고 저희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병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병률도 생각보다 높고 발견을 못하고 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혹은 후천 쪽으로 외상성으로 인해서 첫 번째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부분에서 근육이 자꾸 당겨져서 한쪽만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이를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질환으로서 간별 질환으로 하나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도 혹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 한 분 중에서도 분명히 흉곽 탈출 증후군이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안 하던데요.
왜 선생님은 왜 다른 선생님이랑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뭐 이제까지 디스크 치료하고 좋아졌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 그 환자분이 잘 치료가 됐고 그 다음에 재활까지 잘 이루어졌다면 제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목이 아프지 않으면서 상체가 아픈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곽 탈출 증후군을 우리가 배제 진단으로 넣었을 때는 꼭 목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고, 그럴 때는 항상 목을 뒤로 넘길 때 아프고요. 그다음에 자세가 약간 앞으로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설정, 알림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그리고 골정혈자 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